어서 오세요. 물길 따라 들어온 이곳은 수전시실입니다. 물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죠. 우리 함께 바다 보러 가실까요? 문을 열고 입장하셔서 왼쪽 방향으로 몸을 돌리신 다음 왼쪽 벽을 바라봐 주세요. 몇 발자국 물러나 넉넉한 거리에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은 바다에 도착하셨습니다. 잔잔한 수면 위에 햇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바로 윤술의 모습입니다. 제가 앞서 산 전시실에서 권세진 작가의 웅덩이를 말씀드릴 때 그간의 작업에서 주로 정적 인물을 그렸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실까요? 작가는 안산 대부도의 작은 전망대에 올라 윤술로 반짝이는 서해바다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떠오른 말이 있었다고 해요. 그건 바로 고요함 속에 움직임이 드러나고 움직임 가운데 고요함이 있다는 정중동이었다고 합니다. 고요함과 움직임, 이 두 가지의 관계는 어떤가요? 함께 있기 어렵습니다. 움직임이 있는데 고요하긴 쉽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 대립되는 두 가지 요소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존재가 있죠. 바로 윤술입니다. 작가는 이런 윤술을 그리고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먹을 주 재료로 사용하는 작가에게 윤술을 그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먹은 빨리 말라버리고 쉽게 번지기에 거대한 바다의 윤술을 표현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재료였던 거죠. 그래서 작가는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큰 종이의 먹으로 일필휘지로 그려낼 수 없다면 작은 종이에 그려보자고요. 작가는 먼저 그림의 소재가 될 사진을 포토샵으로 편집했다고 합니다. 가로 10cm, 세로 10cm의 정사각형 규격으로 사진을 나눈 것인데요. 그 다음 사진과 같은 규격으로 종이를 작게 잘라 한 칸 한 칸 윤술을 그려나갑니다. 이 작품의 제목에서 이미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이 그림은 가로 10cm, 세로 10cm의 그림조가 148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분이 전체가 되고 전체가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이 표현 방식 덕분에 우리는 멀리서 바라보면 아름다운 바다의 윤술을, 가까이서 바라보면 한편의 추상화를 보는 듯한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전적인 재료와 기법을 어떻게 현대의 작품에 적용할 수 있을지, 또 먹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동시대적인 산수화가 무엇일지 치열하게 고민한 작가의 마음도 함께 느껴집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걸음을 옮겨볼게요. 기와지붕은 우리에게 익숙한 소재이지만 이렇게 쌓여있는 기와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기회는 흔치 않으실 겁니다. 국가무형유산 제화장 김창대와 국가무형유산 번화장 이금복의 작품 한옥지붕 전통기와 이끼입니다. 제화장이란 우리나라 전통 방식의 수제 기와를 만드는 장인을 뜻합니다. 번화장이란 그 기와를 지붕 위에 쌓아 올려 전통적인 지붕의 생김새와 선의 흐름을 완성하는 장인이죠. 2008년 우리의 가슴을 울컥하게 했던 국보 1호 숭례문 화재 기억하시나요? 김창대 제화장은 당시 스승을 도와 숭례문의 기와를 수집하고 연구해 수제 기와를 한 장 한 장 제작했고 이금복 번화장은 그 기와를 쌓아 올려 숭례문 기와지붕을 복원했습니다. 이처럼 두 분은 궁예 재건, 종묘 정정 보수 공사 등 문화재 보존과 전통 기술 계승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화와 번화에서 유일한 국가 무형유산인 두 분께서 우리나라 전통 풍경 속 한옥지붕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고자 이번 전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작품을 직접 만져보시는 것도 가능한데요. 다만 소중한 작품이니 조심스럽게 상냥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기와의 질감을 느껴보셨나요? 그럼 계단을 내려와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한옥 지붕을 바라보겠습니다. 수제 기와는 기계 제작 기와와는 다르게 안온하고 따뜻한 느낌과 자연스러운 색상을 보여줍니다. 기와 한 장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39단계의 공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평균 제작일이 30일에서 40일이 걸린다고 해요. 또 기와의 색감은 어떤가요? 김창대 제화장은 5가지의 흙을 섞어 기와의 형태를 만들고 다양한 온도의 불을 활용해 여러 가지 기와색을 낸다고 합니다. 낮은 온도가 필요할 땐 편백나무를, 높은 온도가 필요할 땐 소나무를 사용하는데요. 불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아는 감각은 글만으로는 알 수 없는 무수한 경험을 통해서만 체득할 수 있다고 김창대 제화장은 이야기합니다. 은은한 전통기와의 은혜색 빛깔이 발하기 위해서는 가마 입구를 꼼꼼히 닫고 산소를 완전히 차단시킨다고 해요. 때문에 장인은 잠도 뒤로 한 채 가마 곁을 오롯이 지킨다고 하죠.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오묘한 기와의 색과 아름다움은
전통을 고수하고 지켜온 장인의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기와라도 쌓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겠죠? 번화장 이금복은 기와를 쌓기 위해 지붕에 오릅니다. 넓적한 암키와 이 암키와를 넘는 수키와 그리고 이 기와의 시작점을 막는 수막쇠, 지붕 꼭대기를 쌓아 올리는 수마루장, 앞마루장, 부고 등 다양한 기와들이 번화장의 손길을 거칩니다. 우리 전통 한옥의 유려한 곡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한옥은 멀리서 바라보면 건물의 절반이 지붕으로 보입니다. 한국 전통 건축을 형성하는 조형 요소이자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곡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 기와 지붕은 번화기술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시금 애정을 가지고 이 지붕을 바라봐 주세요. 지붕 위에 쌓다가도 몇 번씩 내려와 멀리서 지붕을 바라보며 수백 수천 번 기와를 쌓고 잇고 얹어 이 사나이 곡선을 만들어낸 장인의 모습이 보이는 듯도 하죠. 그런 다음 작품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2대의 브라운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테이블 아래 마련된 스툴에 앉아 이 두 영상을 바라보게 될 텐데요. 한 영상은 텔레워크, 또 한 작품은 텔레비전입니다. 김보용 작가는 퍼포먼스와 영상을 통해 이질적인 요소가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서사와 우리가 감각하는 시공간을 탐구해온 작가입니다. 먼저 2014년 진행된 퍼포먼스 텔레워크 기록 영상을 재편집한 동명의 작품 텔레워크를 보시겠습니다. 멀리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알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멀리서 보아야 그 형태가 정확하게 보이니까요. 김보용 작가에게 멀리 본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 무엇이 되는 대상 사이에 발생하는 암, 바로 깨달음입니다. 작가는 스스로를 멀리 볼 수 있을 때 과연 나는 내가 아닌 무엇이 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를 작업으로 풀어나가는데요. 이 텔레워크는 멀리 보기에 관한 작가의 고민이 담긴 작품입니다. 해가 진 깜깜한 밤 저 멀리 청계산에서 2개의 불빛이 미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불빛은요,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때로는 어둠 속에 사라졌다가 서서히 나타났다가 하기를 반복하죠. 작가는 11년 전 퍼포먼스에 등장했던 그 불빛을 여기에 데려왔습니다. 브라운관에서 2개의 작은 불빛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우리는 이것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죠. 하지만 이 장면은요, 동시에 오래전의 시간과 머나먼 공간을 경험케 하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선은 마치 옛 산수화를 그린 화가의 시선과 닮았습니다. 소실점이라는 풍경 너머의 시선을 가졌던 옛 화공처럼 우리가 감각하는 세계를 초월해 아주 멀리 보고자 하는 김보용의 시선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텔레워크 옆에 브라운관을 바라봐 주세요. 이 작품의 제목은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이 과거의 풍경이나 장면을 송출하는 빛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모든 풍경을 응축하는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관람객은 그 본질만을 바라보면서 이 빛이 보여주고자 했던 풍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저마다의 경험, 살아오면서 가졌던 가치관에 따라 각기 다른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품은 관람객 하나하나의 머릿속에 다른 기억과 풍경을 남깁니다. 마음속에 그려본 풍경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작품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옆으로 이동해 보시죠.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도자 분야에서 분청을 다루시는 분들은 유독 자연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백자나 청자같이 정형화된 장식적인 무늬가 아닌 분청은 그 출발부터 소박하고 순박한 형태를, 친숙하고 투박한 질감을 가졌습니다. 그 표현의 자유로움 때문일까요? 현대 도예가들이 유독 애정하는 도예의 장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산 전시실에서 만났던 황종래 작가도 분청의 귀얇은 표현으로 자연을 표현했고요. 지금 만나보시는 정재효 작가 또한 분청을 통해 자연을 재현합니다. 정재효 작가의 작품 제목부터 함께 볼까요? 길, 갈대, 물결, 낙수, 눈. 역시 자연의 이야기를 길에서 흔히 볼 법한 돌 형태의 기에 표현했습니다. 길가에, 시냇가에, 들판에, 산에 아무렇게나 툭 던져져 있는 돌의 모습이 가장 돌다운 모습이라고 말하는 작가는 이 소탈한 자연의 모습을 흙으로 빚은 도자 위에 간결한 점선면으로 담았습니다. 때로는 문양을 새겨 흙을 채워넣는 상감기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맨손으로 표면에 도드라진 무늬를 표현하는 수화기법을 쓰기도 합니다. 때때로 철성분의 어두운 색을 드러내는 철화기법으로도 자연을 그렸습니다.
또한 가마에서 소성을 할 때 가마 입구를 막아 공기를 적게 공급해 색을 내는 환원 소성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 소성 기법을 통해 자연스러운 색상이 돌을 닮은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작가의 작품 중에는 우리가 직접 앉아볼 수 있는 스툴 형태의 작품도 있는데요. 김보용 작가의 작품을 보실 때 앉으셨던 스툴, 그리고 전시장 모퉁이 자리에 마련된 상시 프로그램 공간에 놓인 스툴도 모두 정재효 작가의 작품입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 종병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할 때 젊은 시절에 다녔던 명산대천의 풍경을 벽에 그려놓고 누워서 즐겼다고 하죠. 그 일화에서 와유정신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병보다 한 차원 더 높게 산수를 즐겨볼까요? 종병은 방 바닥에 누워 산수를 감상하고 즐겼지만 우리는 전시장 곳곳에 비치된 정재우 작가의 스툴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전시장 속 다양한 풍경을 천천히 그리고 편안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산수는 내 마음속의 이상향의 풍경이기도 하지만 때론 내 자신을 그린 자화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이혁의 작품 수화석상 관월도 2번이 바로 산수화로 표현된 자화상입니다. 작품 제목의 수화석상이란 나무 아래와 돌 위에서 지낸다는 뜻인데요. 낯선 땅에서 몸 뉘일 곳 없는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있는 나그네를 뜻하는 말입니다. 작품을 살펴볼까요? 마치 검은 금속판이 녹이 쓴 듯한 표현으로 그려진 산수에서도 작품의 제목에서도 왠지 모르게 근본적인 외로움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작가에게 산수화 속 풍경은 자본과 이념이 개입할 수 없는 이상향이며 그리워하는 대상과 만날 수 있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공간이라고 합니다. 산수화 그 자체가 작가의 심리를 대변하는 자화상인 셈이죠. 이혁 작가는 물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가족과 떨어진 채로 타지에서 홀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입니다. 캔버스에 물감을 바르고 다시 뜯어내며 만들어진 우연적인 흔적을 통해 산세를 그려 복잡한 자아를 표현하죠. 그 안에서도 밝게 빛나는 달은 만날 수 없는 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향한 문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화가 개인의 이야기 속 산수화를 벗어나 디아스포라들의 삶을 생각하며 뿌리 없는 사람들의 고향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이혁 작가. 앞으로의 작품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실게요. 우란일경 수 전시실에 들어오시자마자 마주친 둥근 가벽안이 궁금하셨죠? 이제 그 작품을 만나러 갑니다. 피아 만니코의 산 바라보기입니다. 핀란드 작가 피아 만니코는 튜리라는 메쉬 소재의 반투명한 섬유에 잉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원형으로 돌돌 말아 금속고리에 고정시킨 다음 모터를 달아 공중에서 회전시킵니다. 차분하고 잔잔하게 회전하는 섬유 작품을 감상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산세를 감상하게 되는 것이죠. 작품 속 그림자들은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고 또 분리되면서 산과 들, 언덕과 계곡 등의 다양한 자연의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또 이 이미지들은요, 우리 시야에서 멀어질수록 색이 점점 옅어지는데요. 마치 실제 자연경관을 바라볼 때 멀리 있는 산일수록 그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풍경은 산이 맞나요? 자세히 보세요. 산이 아니라 손 그림자입니다. 산을 바라보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이 있었네요. 자연은 사람을 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연의 일부임을 이 설치 작업의 산수를 통해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번 전시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옆으로 이동해 보시죠. 우란일경 산 전시실에서도 만났던 작가 서지우를 이곳에서는 작품 뚝도리로 만나봅니다. 뚝도는 뚝섬의 옛 이름입니다. 한강과 중랑천이 교차하는 성수동 일대를 지칭하는 말이 뚝도리였다고 합니다. 작가는 영동대교 근처에 살면서 성수의 주변과 역사를 관찰했는데요. 고가다리, 1994년 붕괴라는 아픔을 간직한 성수대교,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옛 공장 등에서 이곳 성수만의 지리적 환경적 특수성을 뽑아낼 수 있는 소재들을 선택했습니다. 9가지의 구성 요소를 통해 현재의 화려하고 트렌디한 풍경 속에 가려진 성수의 미시적, 거시적 서사를 조각으로 보여줍니다. 공간은 지나간 시간과 그 안의 역사,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간직합니다. 조립 형식의 조각작품 뚝도리를 통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켜켜이 쌓아 올라간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주변 풍경이 우리의 생활과 정신성, 역사와 변화를 간직했듯이 말이죠.
근대 산수화의 대표 화가인 이상범과 병관식, 산세를 은유하는 한국 전통 기와 지붕을 지켜내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이금복 번화장 김창대 재화장, 사진으로 기와의 미를 담아내는 원춘호 작가, 산수의 생동감을 도자로 담아내는 정재요 황종래 도예가, 다양한 시공간을 넘나들며 풍경의 심상을 담아내는 권세진, 김보용, 서지우, 이혁, 피아 만리코 작가까지 여러분은 12명의 작가가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는 자연 풍경과 그에 투영된 심상 속을 산책하셨습니다. 전시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께 제가 건넸던 말 기억하시나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에서 10년은 긴 시간을 은유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살아온 긴 시간 속에서 무엇이 변화해왔고 또 무엇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수 전시장 한켠에는 상설 프로그램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작품에 사용된 다양한 재료를 직접 경험하며 나만의 산수가 담긴 엽서나 책갈피를 만들어 보실 수 있고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변화하는 성수의 모습을 뷰마스터를 통해 살펴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을 통해 이번 전시의 의미를 다시금 떠올려보는 동시에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주변의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산수 속 산책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슨트 전소연이었습니다.